신협 온뱅크 지점 추진 전략의 강의를 맡은 광주 원광신협 나현정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소개에 앞서서 강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지역본부 이문규 본부장님과 강의의 뼈대를 만들어주신 강연수 팀장님, 그리고 강의의 내용을 알차게 편집해주신 박민수 주임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2006년 광주 원광신협에 입사하여 지금 16년차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는 금호지점에서 수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온뱅크이지만 수신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합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온뱅크, 우리의 모바일 뱅크인 온뱅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타사의 모바일 뱅크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 조합 중에 어디가 온뱅크를 잘하고 있는지 상위 조합을 도출을 하여 그 조합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여 우리 광주 전남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온뱅크에 대한 이해인데요. OX 문제를 간단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 내가 어느 정도 온뱅크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OX 퀴즈를 통하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온뱅크로 조합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OX.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O인데요. 온뱅크로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경우에 온뱅크로 탈퇴가 가능하고요. 창구에서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온뱅크로 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뱅크의 기본 간편이체 한도는 300만 원이며 고액 이체를 위해서는 조합 방문이 필요하다. OX. X. 제가 최초의 문제를 냈을 때는 정답이 X가 맞았습니다. 최초에 온뱅크를 가입했을 때 디지털 OTP를 바로 발급하면 조합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체 한도를 최고 5호까지 늘릴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신협의 보안 매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안 매체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디지털 OTP가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정답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온뱅크로 은행 간, 조합 간 자동 이체가 모두 신청 해지 가능하다.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ATM 출금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네, 스마트 ATM 출금은 자동화 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 없이 온뱅크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온뱅크로 체크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하고 신규 신청 역시 가능하다. OX. 네, 쉽죠? O입니다. 여섯 번째, 온뱅크로 외화 환전이 가능하며 하나은행과 연계하여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OX 중에?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환율 우대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고 하나은행에 가셔서 외화를 환전받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자동이체부터 외화 환전까지의 업무가 신협 온뱅크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업무가 어디에서 가능한지 아시나요? 상품몰과 전체 메뉴. 네, 정답은 전체 메뉴입니다. 상품몰은 예금의 신규 업무와 대출 신청이 가능한 화면이기 때문에 상품몰이 아니고 전체 메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온뱅크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신의 경우 예금 잔액 증명서, 여신의 경우 부채 증명서와 금융거래 확인서,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납입 증명서와 증권 재발행이 가능하는데요. 혹시 이게 어디 화면인지 아시나요?
전체 메뉴, 고객센터. 네, 고객센터입니다. 많이 맞추셨을까요? 혹시 7문제 전부 다 맞추신 직원분 계실까요? 용기 있게 손 드시면 6문제? 5문제? 한 분, 두 분, 두 분? 제가 상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아마 동부신협하고 저희 원광에서는 이미 교육을 한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용기 있게 먼저 손 드신 두 분은 이따 강의 끝나고 중앙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협 미래 100년이라는 신협 모바일 뱅크인 온뱅크로 현재 불가능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원분이 온뱅크에 대한 경험을 적게 하면 조합원에게 안내되는 내용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께서 온뱅크로 신규 해지 이체로만 이용을 하실까요? 두 번째, 타사 모바일 뱅크와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타사 모바일 뱅크는 신협의 온뱅크와 카카오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카카오뱅크, 그리고 최초의 금융 플랫폼인 토스와 신협과 가장 유사한 농협 콕뱅크로 정하였습니다. 신협 온뱅크는 2020년 1월에 출시하여 사용자 중심의 구성이 특징이고요.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에 출시하여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토스는 2015년 2월에 출시하여 송금부터 보험까지 한눈에 조회가 가능하고요. 농협 콕뱅크는 2016년 7월에 출시하여 금융부터 농산물, 농축산물, 쇼핑까지 원스톱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뱅크 자체가 어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플에 대한 평점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윗줄에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의 평점이고 아랫줄이 아이폰의 평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고객 수에 대한 비교인데요. 신협 온뱅크는 2021년 7월 기준 117만 명이고 카카오뱅크는 1615만 명, 그리고 토스는 2000만 명입니다. 농협은 최근 자료가 없어서 가장 최근으로 조사한 게 2021년 2월 기준이고요. 200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700만 명입니다. 다음은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인데요. 카카오뱅크와 토스는 온뱅크 지점이 따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한도 계좌가 금액이 조금 큰 것이 특징이었고요. 농협과 신협은 지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 계좌의 금액이 더 작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비교인데요. 신협 온뱅크는 간결한 화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모바일 뱅크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픈뱅킹과 더불어 이미 금융시장은 포화되어 있고 조합원님들은 어플 설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제한이 없고 카카오 프렌즈로 우리에게 친숙하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이지만 점포가 없고 현장 영업이 불가하며 기업 금융이 어렵다는 약점 역시 존재합니다. 토스는 최초의 금융 플랫폼으로 송금부터 투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무점포의 한계와 고령 고객 유치의 어려움, 그리고 타 어플보다는 접근이 조금 어렵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농협 콕뱅크는 1금융권의 안정적인 분위기와 농산물 구입과 방문 택배가 가능하다는 강점도 있지만 농협 자체가 공룡뱅크로 빠르게 변화하기 어렵고 세련되지 못한 아이콘이 약점으로 적혀졌는데요. 이 세련되지 못한 아이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플에 대한 평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여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협의 온뱅크는 모바일 뱅크의 후발주자가 맞습니다. 빠른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모바일 뱅크는 디지털이지만 그 디지털을 다루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 직원들은 창구에서 조합원님께서 문의를 하실 때마다 온뱅크를 설치해드리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합원님께서 핸드폰이 고장났다거나 간편인증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이것이 신협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의 온뱅크는 저희와 가장 유사한 농협 콕뱅크보다 3년 6개월이 늦게 출시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이용 고객 수는 7배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온뱅크의 이용 고객 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밭을 늘리는 전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신협 중에서 온뱅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조합은 어디일까요? 6월 말 기준으로 온뱅크 예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위 광안, 2위 한라, 3위 청운부터 그 5위까지 저희 광주 전남이 없더라고요. 광주 전남이 처음 나온 것은 여기 352억으로 비아신협이었고요. 그 다음에 26위 박림, 37위 문화, 저희 원광이 40위였고요. 우산이 62위였습니다. 자산 대비 온뱅크 예금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자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온뱅크 예금 금액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뱅크 예금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없어서 이 표는 온뱅크 예금으로 온뱅크로만 개설하는 유니온 정기예탁금, 유니온 정기적금, 유니온 자유적금, 이파란 적금, 레이디포유 적금의 드리밍 박스까지 해서 합산 금액으로 도출한 표이고요. 공통점으로 보이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광안, 한라, 은평. 그러면 온뱅크 예금만 알 수 있는 화면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상품별 신규자 명부에서 가입 채널을 이렇게 온뱅크로 하시면은 온뱅크로만 가입한 작년에 가입하셨던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의 단점이 2개월씩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전송하여 합산 금액을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내가 수치에 대한 흐름만 알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수신 계정별 집계 현황 교재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삽입한 내용이라서 수신 계정별 집계 현황에서 확인하시면 수치에 대한 흐름을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전국 873개 조합을 조사를 하였는데 아직도 온뱅크를 시행하지 않는 조합이 139개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물론 조합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직장 조합이 95개로 가장 시행이 늦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중소형 조합이 자산 대비 예금이 강세였는데 이는 6월에 CU 뉴스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온뱅크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직장과 소형 조합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약진을 보았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것은 디지털 금융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조합에서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또 보여주는 화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온뱅크를 잘하는 조합을 저희가 아까 세 군데 보았잖아요. 부산 광안, 제주 한라, 서울 은평인데 이 조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광안신협의 빠르게인데요. 부산 광안신협은 온뱅크 출시와 동시에 가입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뱅크 전용 상품의 프로모션 금리를 적용하고 광안 자체가 젊은 세대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온뱅크 가입을 권유하고 사용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주 한라의 과감하게인데요. 작년 2020년은 누구나 코로나19로 조합들이 힘들었잖아요. 이 시기에 무조건 적금 1년 3%, 3년 6% 특판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산관리 카페에 이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개설이 되게 많이 되었고 올해는 작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동일하게 또다시 이런 상품이 없냐라는 니즈가 많아서 특판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유니온 예금 1년 2.31%, 적금 1년 3%, 2년 4%, 3년 5%를 진행해서 예금의 경우 2영업일 만에 300억이 달성되어 조기 마감되었고요. 적금은 1영업일 만에 월 불입금 20억이 달성되어 조기 마감을 하였는데 이 수치가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더 많이 이렇게 개설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반복적으로 되었다고 해요. 밭을 늘리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나오는 화면이죠. 마지막 서울 은평신협의 적극적으로인데요. 서울 은평신협은 마포구와 은평구에 인접한 조합으로 젊은 세대에 유입이 되게 많은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이 조합도 역시 힘들어지자 조합원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전환하는 것을 유도를 하였고요. 항상 비대면 예금은 창구 금리보다 0.2%피 우대 금리를 주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양한 홍보 방법인데요. SNS 홍보는 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SNS 홍보를 조금 잘하는 조합들을 추스려 보았습니다. 영광 한평신협은 팔로워가 608명으로 제가 조사했을 당시에 가장 높았고요. 중앙의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포 한강인데요. 김포 한강신협은 어부바 캐릭터를 이용해서 지금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수신협은 젊은 세대의 남직원과 여직원이 계정을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부바 캐릭터를 활용한 이벤트도 많고 동영상 등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 보시면은 조금 안 보이시겠는데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 때 댓글 이벤트를 해서 오시는 분들 어부바 케이크를 직접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희 조합도 현재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조합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조합을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남신협의 SKT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한 팝업 홍보인데요. 이거는 저희 조합에서도 처음 접해본 방법이어서 조금 자세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광고업체와 신협이 계약을 통해서 광고업체에서 빅데이터로 추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이미지로 광고를 송출하는 건데요. 모든 분께 다 가는 건 아니고 OK 캐시백과 실업 어플을 통하신 설치한 분에게만 팝업 홍보가 되는 거고요. 비용은 한 건당 100원, 최초 계약 금액은 3만 건에 300만 원인데 3만 건의 신규 고객에게 새로운 이미지 홍보가 송출된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실제 하남신협에서 송출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신협이 앞으로 이 온뱅크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진 속에 보이는 조합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이곳은 인천에 있는 연수 송도신협의 랜드마크인 디지털 지점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현금 거래가 없이 온뱅크로 예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카카오톡을 통한 예금 상담, 온라인 상담 역시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입니다. 이미 시중은행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디지털 지점을 많이 설치를 하였고요. 카페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에서 최초의 디지털 지점이라는 것에서 연수 송도 신협이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 금융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아마도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 내 눈앞에 실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광고, 그리고 홍채를 통한 생체 인증까지 우리 신협도 장정맥을 통해서 현재 그 예금 관련 바이오 인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걸어 다니면서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요. 10명 중 6명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신협의 온뱅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가오는 미래에 신협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직원 교육이나 행사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선 이 기술을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조성미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메타버스 속 은행에서 예금을 좀 가입하려고 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부터 예금 가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컴퓨터 게임 속 장면 같지만 메타버스, 즉 가상 공간에 구현된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창구뿐 아니라 고객 대기실, 회의실 같은 공간은 물론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가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으로 정식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메타버스 속 은행 영업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상과 실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흐름 속에서 언젠가 현실이 될지 모르는 가상 영업점을 준비하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금융 채널로서 미래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아직 실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메타버스 대신 다른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를 내놓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지점 방문 고객을 본점의 전문가와 화상으로 연결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의도 물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객님들은 오프라인 채널을 원하시고 대면에 있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 화상 전문가 상담이라던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전문 영역을 더 강화해서 오프라인 상담을 강화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핀테크의 추격에 전통 금융사들도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한 변신 시도가 한창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시중은행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용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메타버스인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상의 현실에서 그 내 아바타와 은행 직원의 아바타가 함께 금융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스며든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언젠가 우리 조합에 우리 직원들에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9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MZ세대는 은행 방문 경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은행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고령의 예금조합원만 상대로 하는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신협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성장 곡선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인천에 있는 연수 송도신협처럼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변화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뱅크인 신협의 온뱅크가 있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직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신협도 분명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온뱅크 자산 500억 목표. 저희 광주 원광신협 직원들 사진입니다.
저희 조합은 온뱅크 자산 500억이라는 목표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7월 기준으로 363억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조성된 이 자금은 신규 유입 자금도 있고 기존 거래 조합원님께서 이렇게 넘어가신 경우도 있는데요. 막연하게 온뱅크 지점을 만들자고 하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뱅크 자산 500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교재에는 없지만 저희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삽입해 보았습니다. 추진 배경인데요. 어디 조합이나 연말이 되면 목표관리 회의를 하시잖아요. 저희 조합도 작년에 목표관리 회의를 하면서 자산이 300억 이상 성장한 새마을금과 신협이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 조합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뚜렷한 공통점은 지점 신설이었습니다. 저희 조합은 올해 단체 조합에서 지역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점 신설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에 온뱅크로 조성된 예금이 78.3억인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약간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신설을 하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 대신에 온뱅크 자산을 500억을 조성을 하면 그곳이 바로 온뱅크 지점이 되고 그래서 온뱅크 지점장도 한번 나와야겠다 저희끼리 이렇게 우스갯 이야기도 했고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수치 관리인데요. 저희 조합은 매일 지점별로 업무일지를 작성을 하여 전 직원에게 매일 공유를 하고 있고요. 매월 목표관리 회의를 진행을 하고 수시로 지점장 회의와 팀장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지점 직원들의 마인드 교육인데요. 코로나 시국에는 누구나 방문 조합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께 모두 온뱅크를 설치를 권유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에는 온뱅크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하이폴더 적금을 활용해서 온뱅크 가입자 늘리기에 집중을 하였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온뱅크 유니온 예금과 적금을 적극 홍보하여 온뱅크 이용자와 자산 늘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일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유니온 예금 적금에 대한 현황과 온뱅크 가입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저희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당조합의 거래 채널별 현황인데요. 창구거래, 텔레인터넷, 모바일뱅크, 그리고 자동화기기의 거래 건수를 저희는 늘 주기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프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창구거래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그리고 모바일뱅크, 자동화기기는 등락은 있지만 우하향이 된다는 것이고요. 모바일뱅크는 2020년 이전에는 신협 S뱅킹이고 2020년 이후에는 온뱅크가 되는데 2020년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곳이 저희 신협의 변곡점이 되는 온뱅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4만 건에서 2021년 10만 건으로 현재 2.5배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지점으로 만들어졌냐면요. 2020년 말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건에 78억이었는데 7월 기준으로 3000건에 363억입니다. 건수는 약 3배 증가하였고요. 금액은 약 5배 증가를 하였습니다. 8월 26일 기준으로는 금액이 411억으로 지금 목표 대비 89억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넣은 게 유니온 예적금 금리 계산 방법인데요. 조합들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수학 강사를 한 2년 정도 하였거든요.
네, 공식은 기본 유니언 예금의 공식은 정기 예금의 105%를 한 값입니다. 우대 이율은 0에서 20%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본 금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남기고 나머지는 절사하는 거고, 우대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남기고 나머지를 절사하는데, 이 절사 내용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니언 정기예금 1.75%, 우대이율 15%일 때 유니언 정기예금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1.75에 105%를 하면은 1.87425가 되는데 절사하니까 1.874가 되고요. 우대이율 1.75에 15%를 하면 0.2625인데 둘째 자리 남기고 절사를 하면 0.26. 그래서 두 개 값을 더하면 2.13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뱅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온뱅크는 경험입니다. 온뱅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편리함의 온뱅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온뱅크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합원에게 온뱅크를 경험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뱅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고객은 고령의 예금조합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은행에 오지 않는 MZ세대들에게도 조합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 프렌즈처럼 우리 어부바 캐릭터를 이용하고 모바일 뱅크 이용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온뱅크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앞서 소개된 조합들이 유니온으로 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는 것과 중앙회에서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모두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모바일 뱅크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빠르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저도 수신 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수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조합원이 안 오시는 것보다는 조합으로 오시는 대면 거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실적에 대한 권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 때문에 자꾸만 조합원을 창구로 오시게만 한다면 언젠가 조합원이 오지 않을 때 신협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조합도 다 하고 있는데 나 다 아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듣지는 않으셨을까요? 저 역시도 강의 주제를 처음 들으면서 우리 조합에서 좀 잘하고 있는 내용만 가서 말씀을 전달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의 준비하면서 저희 조합보다 훨씬 더 잘하는 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조합과 우리가 어떤 게 다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출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조합들은 우리 조합보다 단지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한 발 앞서서 행동에 옮긴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조합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교육은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실까요? 강의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